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케어유 뉴스의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그 통찰력 있는 칼럼입니다. 특히 AI 시대의 리더십,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지혜와 역할, 이 부분에 주목한 글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요즘 AI, 특히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기업의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 CEO들은 정작 이 강력한 도구를 직접 써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써봤다, 안 써봤다 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기업 리더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또 특히 경험 많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영래 편집장님의 시각을 빌려서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점들 한번 시작해 볼까요? AI의 잠재력은 다들 인정하는데 왜 유독 CEO들은 직접 이걸 써보기를 망설이는 걸까요? 그냥 기술이 어려워서라고만 하기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요. 김 편집장님 칼럼에서도 여러 이유를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는 역시 심리적인 장벽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MIT의 에단 몰릭 교수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처음 AI를 딱 접했을 때 느끼는 어색함이나 당혹감 있잖아요. 이게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내가 늘 하던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도구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거기서 오는 좀 본능적인 저항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수십 년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성공해온 리더들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더 높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공했던 경험이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갈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익숙한 것에 대한 애착 같은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뭐랄까, 성공의 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체면 손상에 대한 우려예요. CEO는 조직의 얼굴이고 방향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I를 쓰다가 좀 서툴거나 아니면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떨까? 아, 우리 리더가 최신 기술에 좀 뒤처지는구나. 혹은 변화를 이끌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인상을 줄까 봐 불안한 거죠. 단순히 기술을 몰라서가 아니라 리더로서의 이미지나 권위에 좀 영향이 갈까 봐 조심스러워진다. 이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해보기보다는 젊고 기술에 좀 더 익숙한 직원들한테 시연을 맡기고 이렇게 지켜보는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세대 간의 차이, 그러니까 디지털 경험의 격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랑 같이 자란 세대한테 AI는 그냥 또 하나의 새로운 도구일 수 있지만요.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온 기성세대, 특히 50대 이상 경영진에게는 이 급격한 기술 변화가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지거나 따라가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마치 갑자기 외국어를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처럼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새로운 앱이나 디지털 기기 앞에서 이걸 꼭 내가 배워야 하나 하는 망설임이나 약간의 피로감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넘어서느냐 그거겠죠. 그 해리 앤 데이비드의 앤디 카츠메이필드 대표 사례가 클럼에 나오잖아요. 젊은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서 임원들 앞에서 AI 시연을 하도록 했다고요. 자, 보세요. AI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보여준 건데 근데 김 편집장님은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논의가 확 진전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는 것하고 하는 것 사이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운전 강습 비디오를 수십 번 보는 거랑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페달을 밟아보는 경험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네, 클럽에서 예를 든 것처럼 보고서 초안을 쓴다거나 아니면 방대한 양의 시장조사 데이터를 요약한다거나 막 쏟아지는 고객 피드백을 분석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AI에게 시켜볼 수 있어요. 이게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작업일 수 있지만 이걸 직접 해봐야만 이런 질문에는 AI가 이렇게 답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하네. 이렇게 활용하면 우리 업무에 진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연을 보면 그냥 신기하다 정도에서 그칠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 이걸 내일에 이렇게 써먹어야겠다.
또는 이건 이런 한계가 있네? 이런 실질적인 통찰? 그걸 얻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뭐 얼마나 똑똑한지 감탄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내 업무와 우리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나의 도구로 만들려면 반드시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도구라도 사용 설명서만 읽거나 남이 쓰는 거 구경만 해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직접 부딪혀보고 실패도 좀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손에 익혀야 비로소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리더가 AI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AI를 활용한 조직의 혁신 전략을 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구상하고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런 AI가 가져올 변화의 깊이와 폭을 리더가 직접 체감하지 못하면 그냥 구호만 외칠 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듣고 보니 CEO들이 AI 앞에서 느끼는 그런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사실은 많은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 앞에서 느끼는 감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칼럼의 통찰이 더 와닿네요. 이게 뭐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 앞에서 우리가 좀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심리적인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김영래 편집장님이 칼럼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낯섦,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감정들은 사실 나이나 직책을 가르지 않거든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키오스크 주문이나 모바일 뱅킹, 심지어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쓸 때 비슷한 장벽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I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로서 우리 삶 곳곳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죠. 이미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생활 속에 벌써 들어와 있는 AI의 모습들이요? 아주 많죠. 병원에서는 벌써 AI가 엑스레이나 CT 같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의사 선생님들 진단을 돕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금융권에서는 AI가 고객의 투자 성향이나 재정 상태를 분석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거나 금융상품을 제안하기도 하죠.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AI가 우리의 구매 이력이나 검색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상품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내비게이션 앱의 실시간 교통정보 분석, 여기에도 다 AI가 활용되고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미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하고 그냥 외면해버리면 단순히 기술 하나를 못 쓰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이나 기회로부터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더 나은 건강관리 정보를 놓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소통의 기회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작은 호기심이라도 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한번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이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런데 칼럼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시니어 세대가 단순히 AI를 배우고 사용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AI 시대에 더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한 기술 적응, 그 이상의 이야기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이 KOA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꾸준히 강조해 오신 시니어 세대의 가치와 딱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단순히 오래 산 경험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축적된 삶의 지혜와 균형 감각이라는 거죠.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기술을 어떻게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데 시니어 세대의 경험과 통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술 자체보다는 기술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지혜?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강점이 있지만 때로는 기술의 잠재력에 너무 매몰돼서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파급 효과 혹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죠. 네, 빠른 변화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죠. 이때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변화를 겪어보고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시니어 세대는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인가? 기술 발전의 속도 속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가치는 뭘까?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만들어낸 정보의 진위를 판별하는 능력이라든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간파하는 시각, 기술의 인간 소외를 야기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 등에서 시니어 세대의 연륜은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술 숙련도 안의 또 다른 차원의 기여이고요. AI 시대를 더욱 풍요롭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술의 그냥 사용자를 넘어서 기술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시니어 세대가 AI 시대를 잘 준비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도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네, 김영래 편집장님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정말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는 아주 작은 경험부터 시작하기입니다. 처음부터 챗GPT 같은 복잡한 생성형 AI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려고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의 번역 기능이라든지 일정 관리 앱의 음성 비서, 뉴스 요약 서비스처럼 일상생활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작고 쉬운 기능부터 익숙해지는 거죠. 네네. 생각보다 편리하네? 하는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 정보를 찾을 때 번역 앱을 써보거나 병원 예약 시간을 음성비서한테 등록해보거나 이런 식으로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한번 써보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둘째는 세대 간의 협력입니다. 혼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좀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AI를 경험해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주랑 같이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상상 속의 동물을 한번 그려본다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장 보는 방법을 배운다거나 함께 챗봇으로 궁금한 걸 물어보는 활동 같은 거예요. 이런 자연스러운 소통 과정 속에서 시니어는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는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기술이 세대 간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소통의 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르쳐주면서 배우는 것도 많으니까요. 해줄 수 있겠군요. 마지막 셋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좀 연결되는데요. 윤리와 가치의 눈으로 AI를 바라보기입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인간 고유의 영역, 예를 들면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이나 복잡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판단,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 같은 것들은 여전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니어 세대는 오랜 삶을 통해 체득한 가치관과 지혜를 바탕으로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술 만능주의나 효율성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에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큼이나 AI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니어 세대가 AI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소중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와, CEO들의 AI 사용 망설임에서 시작해서 시니어 세대의 역할과 실천 방안까지 김영래 편집장님의 칼럼을 통해서 오늘 정말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특정 세대나 직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급변하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케어유 니스 김영래 편집장님의 컬럼이 일관되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CEO든 중간 관리자든 신입사원이든 혹은 은퇴 후의 시니어든 새로운 기술 앞에서 느끼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해보려는 용기입니다. 컬럼의 표현처럼 결국 내가 직접 해보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우리가 넘어야 할 어떤 거대한 기술 장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주며 어쩌면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다리 혹은 유용한 도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는 시니어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AI 챗봇은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말벗이 되어줄 수도 있으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은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AI는 우리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결국 핵심은 보여주는 것을 구경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해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군요. 이것이 AI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의 본질이자 동시에 시니어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계속 배우고 성장하며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하는 그 지혜의 한 조각을 오늘 함께 나눈 것 같네요. AI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잠재력은 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더욱 의식적으로 붙잡고 지켜나가야 할 인간적인 가치,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